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쇼핑몰 데이터를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엑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각 쇼핑몰의 이름으로 시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붙여 넣어 주세요.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트를 생성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거예요. 시트명, 첫 줄, 카운트, 시작열을 입력하고 시트명에는 붙여 넣을 값의 시트명을 입력해 주세요. 첫 줄은 각 시트의 데이터가 몇 번 행해서 시작하는지를 입력해 주세요. 카운트에는 각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세워올 거예요. 함수를 작성할 때 알기 쉽도록 처음에는 인다이렉트 함수만 입력해 보세요. 인다이렉트 함수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쌍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AND A 3세를 찍고 AND 쌍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느낌표 A를 넣고 AND B 3세를 찍었어요. 1번의 뜻은 작은 따옴표는 텍스트 형태라서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인식해요. 그리고 2번의 뜻은 A3에 있는 글자인 스마트 스토어를 가져오라는 뜻이죠. 달러 표시는 함수를 다른 셀에 복사 붙이기 해도 열이나 행이 움직이지 않게 처리할 때 사용해요. 이번에는 A 앞쪽에 붙었으니까 열을 움직이지 않게 처리한 거죠. 3번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니까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요. 4번도 마찬가지로 B3셀에 있는 숫자인 3을 가져오고 열은 움직이지 않게 달러 표시를 붙여요. 달러 표시는 F4키를 한 번 누르면 행과 열을 모두 묶어버리고 또 한 번 누르면 행을 묶으며 또 한 번 누르면 열을 묶고 또 한 번 누르면 묶인 것을 모두 풀어요.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작은 따옴표 AND 스마트 스토어 AND 작은 따옴표 느낌표 A AND 3이라는 뜻이고 AND 표시를 빼고 나면 작은 따옴표 안에 시트명이 들어가고 느낌표 A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시트의 A3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작성하면 해당 시트와 해당 셀에 있는 값을 불러와요. 이제 함수 앞에 오프셋을 넣어서 범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프셋, 인다이렉트 함수 뒤에 아래로 0칸, 오른쪽으로 0칸, 아래로는 10만행이 범위이고 우측으로는 한열만 범위라고 입력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스마트 스토어 시트 A3에서 시작하여 10만 줄이 범위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개인지 세기 위해 카운트 함수를 맨 앞에 넣으면 각 시트의 데이터가 몇 줄이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작열은 나중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엑셀, 샘플에서는 시트가 20개까지 들어가도록 했어요. 우측으로 20칸 뒤에 시트명, 카운트 10번호를 만드세요. 그럼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시작줄은 3셀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메뉴에는 3을 입력하고 아래 셀에는 위에 셀 2개를 더하면 각 시트의 데이터가 시작해야 할 행을 알 수 있어요. 구분 시트명에는 시트명을 위해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함수를 작성해요. 우측의 시트명, 카운트, 열번호, 가져올 값 번호, 순번,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공통 양식의 타이틀을 붙여주세요. 이 양식에서는 최대 1000줄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영역을 잡아서 표로 만들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순번부터 함수를 넣어 볼게요. 함수는 만약 현재 셀에서 한 칸이가 타이틀과 같다면 1을 반환하고 아니라면 현재 셀에서 한 칸이 값 더하기 1을 하면 순차적으로 숫자가 나열될 거예요. 다음은 시트명을 가져와요. 함수로는 xlookup을 사용했고 찾아야 할 값은 순번에서 더하기 1을 한 값이고 해당 값이 있는 영역은 D열, 가져와야 할 열을 A열, 만약 없다면 공백 처리, 검색은 유사 검색으로 처리하면 각 시트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시트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xlookup은 최신 버전 엑셀에서 적용되는데요. 과거 버전의 엑셀을 사용하실 때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시면 잘 나올 거예요. 다음은 각 시트명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개수를 세는 함수를 작성할 거예요. 함수는 countIf의 오프셋으로 범위를 지정하는데 시작은 W3, 아래로 0칸, 우측으로 0칸, 아래로는 A3의 값, 우측으로는 한 칸을 지정하면 엑셀 3셀에 입력되는 영역은
W3부터 W3까지가 되고 X사셀에 입력되는 영역은 W3부터 W4까지 지정될 거예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죠.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 찾을 값은 W에 있는 값으로 입력하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W에 있는 값이 몇 개인지 세어 답을 반환할 거예요. 다음은 열 번호를 가져올 텐데요. 단조롭게 VLOOKUP W3셀의 값을 A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게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각 첫 줄이 어디부터인지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작할 행을 알았으니 가져올 값의 위치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칙면산으로 x값 빼기 2를 하고 더하기 y 값을 하면 가져와야 할 위치를 알 수 있게 돼요. 이제는 기준을 작성할 거예요. 우선 번호를 입력해놓고 가져와야 할 값이 있는 타이틀 영역 시작 셀에서 바로 왼쪽 셀을 지정하고 아래로는 0칸, 우측으로는 방금 입력해놨던 번호를 붙여주면 아래로 갈수록 우측에 있는 값을 불러올 거예요. 이후에는 가져온 타이틀 영역 예시로 받는 분은 각 시트에 어느 열에 존재하는지를 입력해요. 그리고 양식 중에 찾아야 할 값이 없다면 X, F, D를 입력하면 맨 뒤에 있는 값을 가져올 테니 공백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각 값을 가져올 거예요. 받는 분의 값을 가져올 때는 우선 어느 열에 있는지 알아야 해요. VLOOKUP 타이틀을 찍고 찾을 범위는 아래에 있는 표로 설정하고 몇 번째 있는 값을 가져와야 하는지는 매치 함수를 사용해요. 매치 시트명 영역은 D 25셀부터 X25셀로 지정하면 찾는 시트명이 몇 번째 있는지 알 수 있고 VLOOKUP에서 몇 번째 값을 가져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VLOOKUP 함수를 복사한 후에 지우고 인다이렉트 함수로 시트명을 지정하고 가져올 열값은 방금 복사한 VLOOKUP 함수를 붙여넣고 행값은 열번호를 지정하면 해당 값을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정하지 않은 값들은 범위 오류인 REF가 뜰 테니까 앞에 if 에러를 붙이고 에러가 나면 공백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빈값을 공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약 함수로 불어봤는데 그 값이 빈값이라면 공백을 반환하고 아니라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if 함수를 넣어주세요. 이후 옆에 붙여넣기 하면 잘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고 항상 고민하는 것은 각 쇼핑몰마다 달라지는 상품명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품명 기준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품명, 품명 변환, 변환값을 타이틀로 넣어주시고 각 쇼핑몰에 입력되는 값을 하나씩 추려서 품명에 넣어주세요. 품명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VLOOKUP에서는 물결 특수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결 특수문자를 하이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함수로는 substitute를 사용해서 변환해야 할 셀은 비열, 변환해야 할 단어는 물결 표시, 찾으면 하이픈으로 바꿔주라는 명령을 하면 물결 표시는 하이픈으로 바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물결이 하이픈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VLOOKUP으로 물결 표시 있는 걸 가져올 때는 찾지 못하지만 변환된 하이픈을 가져올 때는 잘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변환값에는 통일되었으면 하는 값으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정리 시트에 품명의 함수를 바꿀 거예요. 만약 공백이 아니라면 뒤에 VLOOKUP을 붙이고 찾을 값인 인다이렉트 함수 앞에 substitute 함수를 붙이고 인다이렉트 함수 뒤에 물결을 하이픈으로 바꾼다를 입력한 후에 찾을 범위는 품명 기준에서 C, D열로 입력하고 두 번째 값을 가져오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만약 값이 없어서 못 가져온다면 공백 처리될 테니까 쉽게 찾아서 품명 기준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함수로 이루어진 파일은 어딘가에 업로드가 안 될 테니까 글자로 변환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공백이 있는 열은 한 칸 띄어쓰기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사항이라는 열을 만들어서 만약에 X열이 비어있지 않다면 이를 반환하게 하고 어딘가에는 해당 사항 타이틀을 입력하고 아래는 이를 입력하세요. 이 두 개의 셀은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세요. 매크로는 했던 행위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기록 클릭 후 첫 번째로는 글자 취급 시트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 타이틀이 없는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그리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니까 선택되면 델리트 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지우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의 고급 필터를 클릭하세요. 그럼 팝업이 하나 뜰 거예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고 목록 범위는 표 전체를 선택하세요. 꼭 타이틀 영역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 정리 시트의 G3셀, 복사 위치는 글자 취급 시트의 타이틀 영역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글자로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 도구에서 삽입을 클릭하고 버튼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글자 매크로를 선택한 후에 버튼에 글자를 쓰고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하였던 고급 필터가 계속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글자 취급 시트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업로드 양식에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를 공통된 양식으로 만드는 엑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 쉽죠? 구독, 좋아요